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시안컵이죠. 이란 대 이제 카타르. 이거는 뭐 이제 카타르의 홈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진다고 보시면 되고, 아시안컵 지금 4강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핵심 공격수인 타레미가 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승리해 이제 4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좀 이란이 이번 대회에서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좋다 보니까 일본 상대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연장까지 갔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좀 수비 밸런스가 좋다 보니,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을 봐요. 자, 다만 지금 뭐 현재 조직력 그리고 좀 개개인의 역량 그리고 뭐 기동성 등 지금 상대적으로 카타르보다 이란이 좀 더 우세하다 보니, 그리고 좀 중원 싸움에서도 솔직히 지금 이란이 카타르보다 어느 정도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이라고 해도 이란이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지금 이란과 뭐 카타르를 비교했을 때 카타르도 물론 뭐 지금 굉장히 좀 잘하고 있지만 현재 약간 좀 이란에 비해서는 좀 하이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전력면 그리고 약간 좀 경기력 면에서는 이란이 더 앞서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란과 달리 이제 직전 우즈베키스탄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치렀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 다소 열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이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그래서 이란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란 대 카타르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스컵 코트디부아르 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이 경기는 이제 네이션스컵 4강전 경기죠. 그리고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지다 보니까 요거는 홈구장은 이제 코트디부아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좀 많아요. 투아메, 디아카테, 그리고 오리에, 그리고 코스누가 지금 경고 누적 및 폐장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그런 코트디부아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이제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말리 상대로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를 만들며 이제 연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 역전골을 만들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까 뭐 지난 경기 굉장히 좀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4강에 좀 진출한 그런 코트디부아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윤대엽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엽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대엽님. 자, 그리고 이제 뭐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기니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며 비교적 좀 쉽게 4강에 좀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조직력도 좋고 그리고 피지컬도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많이 좋다 보니까 제공권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약간 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솔직히 지금 현재 코트디부아르가 정상적인 컨디션이라 해도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 상대로 승리를 장담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현재 지금 전력 누수 심하고 그리고 16강전부터 8강전까지 연달아 지금 연장전을 치렀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도 코트디부아르가 많이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지금 오리의 뭐 코스누와 같이 수비에서도 굉장히 좀 결장자 누수가 크고 구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6강, 8강 둘 다 이제 뭐 연장전을 계속해서 이제 아이고 당첨 김구수님 축하드립니다. 별풍선 구수님.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수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왕스펀지님 같고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스펀지님도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네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스펀지님, 구수님. 자 아무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코트디부아르가 솔직히 정상적인 컨디션이라 해도 네 현재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펀지님. 네. 현재 뭐 콩고민주공화국 상대로 승리를 좀 장담하기가 힘든데 지금 뭐 16강전부터 8강전까지 연달아 지금 연장전을 치렀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도 많이 열세일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지금 뭐 전력 누수 큰 그런 코트디부아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콩고민주공화국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콩고민주공화국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내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콩고민주공화국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A컵 경기죠. 에스턴 빌라 대 첼시. 자, 이 경기는 이제 잉글랜드 FA컵 32강전 재경기입니다. 연휴 휴방은 이제 연휴에는 이제 딱히 휴방이 없고 제가 이제 내일은 축구 경기가 없다 보니까 내일은 이제 하루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부터 다시 쭉 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제가 공지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리스 제임스 그리고 코렐 그리고 지금 쿠쿠렐라 등이 결장 중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 매번 좀 결장자가 굉장히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뭐 파우토레스를 비롯해서 지금 결장인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득점력이 잠잠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공격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공격에서 압도를 하면서 이제 무난히 좀 대승을 거둔 에스턴 빌라였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 흐름이 좀 살아날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빌라라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원정팀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 중으로 분위기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리버풀과 울버햄튼 상대로 연달아 4실점을 하며 이제 최악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최근 이제 다시 좀 수비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첼시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에서의 불안감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 일단 이 두 팀의 그런 좀 직전 맞대결에서는 0대0 이제 생무가 나긴 했지만 이제 뭐 경기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양 팀 다 이제 좀 측면 전개나 이제 좀 침투 플레이가 좀 좋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공격 패턴을 통해서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다만 뭐 이제 지금 이제 직전 경기에서 공격이 살아나 에스턴 빌라를 현재 지금 수비가 안 좋은 첼시가 막아내기는 좀 다소 무리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빌라가 홈에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빌라가 첼시한테 강했기 때문에 이런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현재 뭐 빌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네,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에스턴 빌라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요거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르브리켄 메넨글라드바흐. 자, 요 경기는 이제 독일 FA컵 8강전입니다. 자, 우선 이제 자르브리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메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 폼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공격수인 지금 플레아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자르브리켄 같은 경우에는 3부 리그 소속 팀으로 현재 리그 12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 3부 리그 내에서도 성적이 그닥 지금 좋지 못한 자르브리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리그 내에서의 경기를 봤을 때 뭐 3경기 기준 2무 1패로 좀 리그에서도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좀 자르브리켄이 약간 좀 리그의 성적 그런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약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이 팀의 약간 좀 컵 경기에서 성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죠. 네, 일단 뭐 바이에른은 상대로도 이제 이기고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프랑크푸르트를 또 격파하면서 이제 8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솔직히 좀 무시할 만한 팀은 절대 아니라고는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자르브리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소개를 해봤네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메넨글라드바흐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높긴 해요. 자, 다만 뭐 이제 로테이션으로 메넨이 좀 돌린다고 해도 자르브리켄과의 그런 전력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주도권을 가질 팀은 메넨글라드바흐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약간 조금 그거죠. 솔직히 양 팀의 좀 체급 차, 그리고 약간 리그 수준 차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메넨글라드바흐가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르브리켄의 그런 지금 컵 경기에서의 성적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다만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자르브리켄이 지금 메넨글라드바흐까지 잡고 이제 4강에 올라가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제 바이에른과 프랑크푸르트를 연달아 격파한 거는 굉장히 지금 높이 살만하지만, 과연 그런 게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질지는 약간 의문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굳이 그래도 뭐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네, 메넨글라드바흐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네,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네. 그래서 뭐 메넨글라드바흐 승, 안 그러면은 뭐 자르브리켄의 그런 좀 저력을 봤을 때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오버까지 보는 경기.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자르브리켄 대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몽펠리에 대 이제 니스. 이거는 이제 프랑스 FA컵 이제 16강전입니다.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지금 공격 자원인 아담스와, 그리고 한국한테 좀 쓴맛을 보여준 알타마리가 이제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니스 역시 지금 모피와 이제 보가가 결장 중으로 공격에서 지금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 팀 다 지금 핵심 공격 자원들이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우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리그에서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릴과의 경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공격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몽펠리의 그런 득점력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공격 전개나 연계 플레이가 좀 살아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좀 그런 약간 흐름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전에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던 그런 몽펠리에를 다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뭐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컵 경기 포함해서 좀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요 경기는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원정이긴 해도 니스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좀 중원 싸움에서도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몽펠리에가 그렇다고 좀 중원이 그렇게 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는 좀 니스가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지만 일단 지금 니스의 공격력도 전체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약간 좀 공격에서 다소 안 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볼을 소유하면은 좀 빠르게 전진해 이제 공격을 해 나갈 것으로 보지만 니스의 이런 견고한 수비를 뚫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왜냐면 뭐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공격 전개가 좋아졌다고 해도 현재 뭐 리그 내에서 수비가 최상위권인 니스 상대로는 공격에서 좀 안 풀릴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 다 고려했을 때 뭐 이 경기는 약간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이제 니스가 강한 면모를 이제 보였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도 원정 니스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솔직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승패보다는 이거는 고배당 자비로 니스 햄무나 이제 무승부 골라가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언노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거는 언더 접근하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니스 햄무 월무 안 그러면 언노바는 언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에노르트 대 이제 알크마르.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 FA컵 8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파블리디스가 결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일단은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이제 리그에서 맞붙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페에노르트가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다만 근데 페에노르트가 그 경기를 이겼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알크마르가 홈에서 더 좀 경기력이 좋았고, 그리고 페에노르트에 비해서 좀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페에노르트가 진짜 전반 초반에 그 골을 넣은 거를 계속해서 좀 지키면서 그래도 좀 간신히 이겼던 경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네요. 자, 우선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템포를 느리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뭐 지공으로 가다 보면은 페에노르트 상대로 현재 답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템포를 끌어올려서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이제 좀 느린 템포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페에노르트한테 더 유리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알크마르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좀 템포를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페에노르트가 최근 4경기 연속 이겼을 만큼 강했긴 했지만 최근 맞대결에서의 그런 경기력 및 그리고 컵 경기라는 그런 변수까지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이제 알크마르 상대로 1.23대 페에노르트 승 배당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솔직히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배당 대비 알크마르 프랜스 도전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건 알크마르 사이드 볼게요. 알크마르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는 이건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알크마르가 좀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내게 되면은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배당 대비 알크마르 프랜스 보거나 2.5 기준 오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한 경기 있죠. 마인츠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일단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재성 선수와 그리고 지금 주요 공격수인 그루다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브레멘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득점 기회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좋지 못한 골 결정력으로 인해 무득점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이제 브레멘한테 이제 홈에서 진 그런 마인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중 이제 2패는 뭐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 상대로 진 경기였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봤을 때 현재 뭐 최상위권 팀들 상대로는 좀 지고는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좀 자기보다 좀 비슷하거나 그리고 조금 높은 팀들 상대로는 계속해서 좀 비비는 경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확실히 좀 길게 연패를 했을 때보다는 많이 좀 나아진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양 팀 다 롱볼 위주의 좀 전개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격 전개가 솔직히 잘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요 경기도 솔직히 전반적으로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두 팀 다 중거리 슛이 많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효율적인 공격을 만들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좀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고, 그래도 뭐 현 상황만 봤을 때는 그래도 마인츠보다는 우니온 베를린이 더 낫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우니온 베를린이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좀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원정이라고 해도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 볼게요. 우니온 베를린 프랜스.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 프랜승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일단은 이제 FA컵 한 경기 중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대 브리스트 시티. 네, 요거는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팅엄 포레스트를 좀 보긴 하는데 승보다는 요거는 그 고배당 자비로 햄무 도전이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햄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팅엄 포레스트 승 햄무 보는 경기.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리옹 대 이제 릴. 요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뭐 리옹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것도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언더바는 그냥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까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경기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